이세돌론 4메가 액션 4. 영화 이야기. 오늘은 러셀 크로우라는 영화 배우가 나를 잡은 모양입니다. 저는 그가 주연한 뷰티풀 마인드 뷰터펄 마인드라는 영화를 가지고 썰을 마무리하려고 하니까요. 뷰티풀 마인드는 게임 이론실이 어브 게임즈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수학자 존 포브스 내시 주니어의 생애를 그린 영화입니다. 실비아 네이사의 동명의 전기 우리나라에서는 아름다운 정신으로 출간되었습니다를 토대로 만들어졌고 아카데미에서 몇 개의 상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존 포브스 내시 주니어에 관해서는 눈뜬 봉사나 다름없습니다. 전기도 읽지 못하였고 게임 이론에 대해서도 레스터 서로의 제로섬 사회지로 섬 서사이어티를 읽고 제로섬 게임지로 섬 게임의 의미만 좀 이해하게 되었을 뿐 게임 이론 전체에 대해서는 빨래집게 놓고 알파벳 어자도 모르는 수준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뷰티풀 마인드에서 존 포브스 내시 주니어가 왜 그렇게 특별하게 그려졌는지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까막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실 영화 자체도 제 눈에는 애들 헤엄치는 수준으로 보였지만 말입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인생의 신상각고를 다루지 않고 입맛에 맞는 부분만을 잘라가진 양념으로 먹음직스럽게 버무린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뷰티풀 마인드는 존 포브스 내시 주니어가 어찌하여 천재적인 수학자이고 수학자로서 그는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그린 것이 아니라 그의 핸디캡, 마이너스 그가 정신분열증에 걸려 평생 고생하고 살았다는 처절한 개인사의 흡혈귀처럼 달라붙어 필름을 빨아먹은 허접한 영화라는 것이 저의 소감입니다. 집사람이 옆에서 흠뻑 심취했기에 졸아가며 끝까지 장단을 맞춰줬지만 펜타곤의 사주를 받고 암호해독 전문가로 암약한 것이 정신분열증의 제 증상 중에 하나인 망상이었다는 설정에서는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천재적 수학 능력과 천재적 암호해독 능력을 동일 선상에 올려놓는다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기를 읽지 못했기에 정말 그런 스토리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직도 냉전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며 자신들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듯한 한심한 작태를 참고 보기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전 좋아하는 것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더군요. 할리우드 영화는 반전의 맛이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반전이 바둑의 역전처럼 영혼의 골을 때리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이지만 알맹이는 전혀 없이 단지 뒤집기만을 위한 뒤집기라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뷰티풀 마인드를 보고 눈만 버렸습니다. 서둘러 이소룡의 명화 정무문을 보고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더라면 아들놈. 동화책 읽어주는데도 큰 곤란을 겪을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뷰티풀 마인드가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의 의견을 싹 무시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영화의 질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뷰티풀 마인드를 물고 늘어진 것은 이 영화에 친숙한 소품이 하나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바둑이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존 포브스 내시 주니어가 프린스턴 대학원 수학과에 진학하여 라이벌을 한 명 만나게 되는데 아마데우스의 안토니오 살리에리를 연상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마효춘을 낳고 또 이창호를 낳으셨나이까? 시계 구도는 너무 우려먹어서 거의 너덜너덜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식상도 이 정도면 12지장 괴양 수준입니다. 그 라이벌이 교정에서 바둑을 둘 때 존 포브스 내시 주니어가 얼빵하게 다가가더니 마치 이적의 수를 발견하기라도 한 것처럼 라이벌의 상대편 쪽으로 겐세이를 낍니다. 처음에는 라이벌이 아작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존 포브스 내시 주니어가 되치기를 당해 200집이 넘는 대마를 합동 장례식장으로 보내고 끝납니다. 알고 보니 존 포브스 내시 주니어는 축도 모르는 얼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잔뜩 쪽팔려 귀가 빨개진 존 포브스 내시 주니어가 갑자기 판을 둘러엎는 통에 창졸지간 그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스토리입니다. 저도 영화라면 사족을 못 쓰는 편이지만 할리우드 영화 속에 바둑이 등장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명불허전. 과연 존 포브스 내시 주니어다웠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한 바둑의 묘사는 무협 영화를 보는 것처럼 현란한 것 같았습니다. 존 포브스 내시 주니어의 기력이 어느 경지인지는 모르지만 이적의 수를 0.28초 만에 구사한 것처럼 보이고 라이벌의 기력이 어느 경지인지는 더욱 모르지만 0.31초 만에 그 수가 이적의 수를 빙자한 떡수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되치기를 시도하더군요. 그런 수준이라면 한국 바둑계가 100년 대계를 위하여 조속히 초빙해야 하는 것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데 이상한 것은 그들의 착수하는 손길이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처럼 어설퍼 보였고 그들의 수를 나눈 대국보도 고수의 그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게 엉성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돌이 포도송이처럼 뭉쳐있고 흑백의 구분이 선명하지 않은 것이 혹시 알까기를 하던 중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과장한 감이 있지만 저의 결론은 그들은 바둑의 바자도 모르고 있다였습니다. 알까기라고 쳐도 그렇지 돌통에 돌을 몽땅 올려놓고 알까기하는 경우는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짐작하건대 뷰티풀 마인드의 감독은 바둑을 인텔리겐치아를 증명하는 현학적인 소품으로 등장시킨 것 같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이므로 보통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에피소드를 끼워 넣어야 하는데 컴퓨터에게 코피난 체스 가지고는 안 되니까 바둑이 체스와는 비교가 안 되게 난이도가 높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을 테니까 각색자가 바둑 클럽에서 18급으로 입문하고 보니 야, 이거 장난이 아니네 라고 느꼈을 테니까. 그러나 그 고증이 너무나 엉망이어서 알까기라고 쳐도 리얼리티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점은 생각조차 못하고 오직 존 포브스 내시 주니어의 천재성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바둑을 등장시키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저의 추론입니다. 론 하워드 감독은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타이잼의 슈퍼스타 우정과를 섭외하여 바둑의 고증을 철저히 했더라면 적어도 그 장면에서만큼은 존 포브스 내시 주니어가 천재라는 사실을 입증시키고 영화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다루는 동양은 그것이 사상이든 문화든 대부분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인종 간의 격차도 없고 문화 간의 격차도 없다는 진리의 기반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이소룡은 일찍이 할리우드 영화의 노란 싹수를 한 인터뷰에서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서양인이 만드는 영화 속 중국 무술의 이미지는 매우 왜곡되어 있다. 파라마운트사나 워너브라더스사는 나에게 중국인 양아치 역을 하도록 요구해왔다. 할리우드 영화는 서양인이 중국 무도인을 코피내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났었다. 할리우드 영화가 동양을 늘 먹다 남은 떡으로 취급해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뷰티풀 마인드에서 바둑이 존 포브스 내시 주니어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소품으로 등장하였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하면 그것은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똥수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는 전 인구의 20%가 바둑을 두며 바둑의 도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 널려 있으며 약관의 나이에 부동심의 경지에 도달한 천재와 통찰력의 경지에 도달한 천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과연 알기나 할까요? 알 수 없겠지요. 알고 싶지도 않겠지요. 알아도 별 볼 일 없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곧 그들의 불행일 터이지요.